관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날, 장례행렬이 마을 어귀를 지나려던 찰나, 누더기를 입은 거지 소년 돌쇠가 상여끈을 끊어먹을 듯 붙잡고 외쳤습니다. 상여꾼과 주변 사람들은 그 소년의 외침을 정신이 이상한 거지 소년의 헛소리라고 비웃으며 돌쇠를 뜯어냈지요. 그때 박참봉이 나서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여운 아이가 헛것을 봤구나. 그러나 그의 소매 끝에서 번뜩인 건 부드러운 비단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대감님이 죽었다며 곡소리를 내던 그날, 오직 떼국물 흐르는 거지 소년의 귀에만 살려달라는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은 자를 태운 상여가 무덤으로 향하는 순간, 왜 관 속에서는 산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새어 나왔던 것일까요? 조선을 뒤흔든 충격적인 생매장 음모와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마가 한창이던 6월 금음날이었습니다. 먹장구름이 산허리를 휘감아 돌며 빗줄기를 쏟아내는데 마을 어귀 고갯길에선 상여 행렬이 한 줄로 늘어서 있었지요. 누런 삼배옷을 입은 상여꾼들이 구령을 외치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선두에 선상여라는 것이 보통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오칠을 반들반들하게 한 관 위로 비단천이 덮여 있고 맨 앞부분엔 유세차라고 붉은 글씨로 쓴 명정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라우? 우리 대감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그러게나 말이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마당을 거니시던 분이 어찌 이리 하루아침에 가셨을꼬. 아이고 매, 아이고 매.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이 저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상여꾼들은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느라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발밑엔 질척이는 지늘기 신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짓누르는 상여의 무게란 천근만근이나 되는 듯했습니다. 어이, 정신들 바짝 차리게. 여기서 발 한 번 헛디디면 대감님 마지막 가시는 길 망치는 거야. 다리가 바로 코앞이니 어깨들 꽉 붙잡으라고. 앞장선 상두꾼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은 가늘디 가는 외나무 다리 하나뿐이었지요. 다리 밑으론 장맛비에 불어난 계곡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상여 행렬이 천천히 다리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다리 밑에서 클덩이가 날아와 선두 상여꾼의 가슴팍을 후려쳤습니다. 이게 뭐야? 어떤 놈이 흙을 던진 거야? 상여꾼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지요. 누구냐? 장례 행렬에 감히 어떤 놈이 해코지를 하는 게냐? 그때였습니다. 다리 난간 밑에서 누더기 옷을 걸친 소년 하나가 벌떡 기어 올라왔습니다.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 쓴 그 아이의 모습이란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었지요. 멈추시오. 상여 멈춰. 당장 멈추란 말이오. 소년이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상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동네 거지로 소문난 돌쇠였습니다. 이 더러운 거지놈이 어디라고 앞길을 막아 재수 없게 시리 썩 비키지 못할까 이놈아. 상여꾼 하나가 소리를 버럭 질렀지요. 하지만 돌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두 눈이 번쩍번쩍 빛을 내며 상여 위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나리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저기, 저 관 속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 들어있단 말이오. 분명히 살아있단 말이오. 돌쇠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관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순간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곡을 하던 아낙네들도 입을 다물고 상여꾼들도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지요. 뭐라, 이놈이 어디서 망령된 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장내 길을 막아서. 여봐라, 저 미친 놈의 멱살을 잡아서 당장 길바닥에 처박아 버려라. 말 위에 앉아있던 박찬봉이 벌떡 일어서며 호통을 쳤습니다. 박찬봉은 윤대감을 평생 모셔온 측근이었지요. 허리엔 윤대감이 아끼던 패옥이 덜렁덜렁 매달려 있고 손엔 말채찍을 쥐고 있었습니다. 감히 상여 행렬을 가로막다니 이놈을 당장 끌어내 아주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내쫓으란 말이다. 박찬봉이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채찍 끝이 돌쇠의 어깨를 감아 휘감았습니다. 돌쇠가 비명을 삼키며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끌며 기어가 관 밑바닥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관 안에서 무언가를 긁어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그 섬뜩한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들렸지요. 자, 들어보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가. 관 안에서 드득드득 소리가 나지 않소. 대감님이 살려달라고 나무 판자를 긁고 계신단 말이오. 들리지 않소? 저 소리가 정말 들리지 않단 말이오. 돌쇠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곡을 하던 곡군들이 겁에 질려 곡소리를 뚝 그쳤습니다. 산속엔 오직 빗소리와 관 안에서 들려오는 그 기괴한 긁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지요. 상여꾼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소리야?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린 줄 알았더니 진짜네. 어이쿠, 어머니 나 살려. 관 속에서 소리가 나. 정말 대감님이 깨어나셨나 봐.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박찬봉의 얼굴에도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요. 하지만 그는 곧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해서 내려왔습니다. 닥쳐라. 어디서 거지놈의 헛소리에 넘어가느냐. 저놈이 술에 취해 헛소리를 짓거리는 개다. 내 놈이 물맛을 좀 봐야 입을 닥치겠구나. 저 차가운 계곡물에 쳐넣어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마. 박찬봉이 성큼성큼 걸어와 돌쇠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들어 올려 다리 아래 계곡으로 내던지려 했지요. 이놈을 저 물속에 쳐넣어야 정신을 차릴 게다. 돌쇠가 공중에 붕 뜬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상여의 매듭끈을 꽉 붙잡았습니다. 관을 덮고 있던 비단천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관 뚜껑이 손톱만큼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벌어진 틈 사이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사람의 뜨거운 입김이 찬 공기를 만나 연기가 되어 피어오르는 것이었지요. 으악! 사람 살려. 대감님이 숨을 쉬신다. 관에서 연기가 나. 상여꾼들이 비명을 지르며 어깨에 줄을 내팽개쳤습니다. 관이 한쪽으로 기울며 흘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지요. 그 바람에 관 귀퉁이가 땅에 부딪히며 틈이 더 벌어졌습니다. 저게 뭐야? 죽은 사람 몸에서 저런 게 나올 리가 없잖아.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어. 모두 도망쳐.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찬봉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 만지작거렸지요.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저놈 잡아라.
저 미친 거지가 대감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도망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와서 숨통을 끊어버려야 한다. 알겠느냐? 당장 쫓아가서 입을 막아버려. 부하 셋이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춤에 칼을 만졌습니다. 돌쇠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벌떡 일어나 산비탈 아래로 몸을 굴렸지요. 깨서라. 거기 안 서느냐. 저놈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잡아와. 박찬봉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굴러굴러 가시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팔다리가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아이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만 기어갔지요. 대감님, 대감님이 살아계셔. 내가 봤어. 분명히 봤다고. 돌쇠의 머릿속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뒤에 선 추격자들의 거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산길은 순식간에 미끄러운 진흙탕으로 변해갔습니다. 돌쇠는 발자국을 감추기 위해 냇가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디찬 물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살아야 해. 내가 살아야 대감님도 살리는 거야. 소녀는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바위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머리 위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쿵쿵 울려왔지요. 이놈이 어디로 갔나? 냇가다. 발자국이 물가에서 끊겼어.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바위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봐, 저기 바위 밑까지 샅샅이 뒤져봐. 미꾸라지 같은 놈이 분명히 이 근방에 숨었을 게다. 아이고, 이 빗속에 어딜 갔으려고 물속에 처박혔거나 바위 틈에 끼었겠지. 돌쇠는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바위 틈에 몸을 더 깊숙이 밀어 넣었지요. 차가운 물이 코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배가 터질 듯 아팠지만 아이는 꾹 참았습니다. 갑자기 물속으로 칼날이 쑤셔 들어왔습니다. 어이, 여기 바위 틈에 칼을 좀 쑤셔 넣어봐. 꼼짝 못하게 콸콸 쑤셔보라고. 장정 하나가 칼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확인했지요. 칼끝이 돌쇠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비명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에이, 여긴 아무것도 없구먼. 물귀신이 잡아갔나? 왜 안 보여? 시간 없다. 저 아래 물살 따라 내려갔을지도 모르니 빨리 쫓아가자. 어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물 위로 고개를 내밀어 거칠게 숨을 들이마셨지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물뱀처럼 미끄러지듯 하류로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물살이 세차게 아이의 몸을 밀어냈습니다. 바위에 몸이 부딪힐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까지만 가면 한 식경쯤 지났을까요? 돌쇠는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불 꺼진 민가들의 담벼락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지요. 아이는 담을 타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거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런 일엔 도 같은 셈이었지요. 돌쇠는 박찬봉의 집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자가 뭘 꾸미고 있는지 알아야 해. 집무실 창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붕 위로 살금살금 기어 올라갔지요. 기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박찬봉이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오. 이건 약속한 은자 보따리요. 손끝이 묵직할 테니 잘 챙기시게. 박찬봉이 묵직한 돈주머니를 상대방에게 건넸습니다. 알겠습니다요. 나리, 그저 맡겨만 주십시오.
오늘 밤 안에 그 시신인가 뭔가 하는 걸 불구덩이에 확 던져버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제 한 줌 안 남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그래야지. 흔적조차 남기면 안 돼. 해 뜨기 전에 깨끗이 처리하란 말이다. 알겠느냐? 돌쇠의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대감님을 태워 없앤다고? 그 순간 아이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기와 한 장이 와르르 미끄러져 내려갔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누구냐, 밖에 누구 있어. 방 안에서 박찬봉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봐라, 마당에 쥐새끼가 들었나 보다. 당장 나가서 샅샅이 살펴라. 밖에서 개들이 일제히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지붕에서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 발목에 통증이 쏴했지만 아이는 달렸습니다. 저기다, 저놈 잡아라. 지붕에서 떨어진 놈이다. 놓치면 우리 목이 달아난다. 횃불을 든 장정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지요. 돌쇠는 장터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어지럽게 널린 괴짝 사이를 누비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지요. 이놈 어디 숨었어? 아까 분명히 이리로 들어갔는데. 저쪽 골목이다. 빨리 가보자. 돌쇠는 골목 하나를 돌아 담장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저편은 막다른 골목이었지요. 아이가 다시 담을 넘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잡았다, 이놈. 뒤에서 강한 손이 돌쇠의 뒤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돌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칼이 목을 겨누는 대신 코끝을 쌉싸름한 약재 냄새가 스쳤지요. 쉿!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있어.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하란 말이야. 누군가 돌쇠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번쩍 떴지요. 달빛 아래 보이는 얼굴은 마을 약방 딸 월선이었습니다. 월선은 돌쇠를 재빨리 끌고 뒤편의 약재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쥐새끼처럼 쏙 숨었나 본데 샅샅이 뒤져봐. 월선은 마당에 멍석을 걷어냈습니다. 그 밑엔 바닥으로 통하는 구멍이 있었지요. 월선이 속삭였습니다. 돌쇠는 망설이지 않고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월선이 재빨리 멍석을 다시 덮었지요. 야, 저기 약방이다. 문 열어. 추격자들이 약방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월선이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찬봉 나리의 명을 받들어 도둑놈을 잡는 중이오. 혹시 이 집으로 수상한 놈 하나 안 들어왔소? 거지 옷을 입은 놈인데. 아니, 이 밤중에 도둑이라니요. 전 안채에서 잠자느라 쥐새끼 한 마리 구경 못했구먼요. 우리 집엔 그런 사람 없으니 딴 데 가서 알아보셔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안을 좀 뒤져봐야겠소. 어이, 들어가서 샅샅이 살펴봐. 장정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이리저리 살피며 돌아다녔지요. 그들의 발이 멍석 위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돌쇠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없구먼. 다른 데로 튀었나 보지. 에이, 허탕이네. 빨리 다른 골목으로 가보자. 추격자들이 하나둘 약방을 빠져나갔습니다. 횃불 불빛이 골목 저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요. 월선이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멍석을 걷어내고 돌쇠를 끌어올렸지요. 괜찮으냐? 돌쇠는 대답 대신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땀과 빗물,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월서는 재빨리 약장에서 붉은 약가루를 꺼내 돌쇠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월선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상처를 닦아내고 약을 바른 뒤 천으로 동염했지요. 고맙소. 돌쇠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고마운 건 나중에 하고 이제 바른 대로 말해봐. 낮에 길거리에서 소리 지른 거 말이야. 관 속에 정말로 대감님이 살아 계신다는 게 사실이야? 월선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진짜요. 내 귀로 긁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고 내 눈으로 입김이 허옇게 나오는 걸 봤단 말이오. 그리고 이것 좀 보쇼. 아이는 소매단을 걷어 올렸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소매엔 노란 액체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관 밑에서 떨어진 그 기묘한 액체였지요. 월서는 그 자국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보통 물이 아니야. 월서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 가루가 담긴 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곤 불 위에 올려놓고 반응을 살폈지요. 약재가 타오르며 보랏빛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사람을 산송장으로 만드는 독약이야. 심장을 아주 천천히 뛰게 해서 겉으로 보면 딱 죽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무서운 약이라고.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는 번쩍 정신이 들었지요. 그럼 대감님은 가사 상태야. 죽은 게 아니라 거짓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월선이 돌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윤 대감님을 죽이려 한 건지 이제 알겠어. 돌쇠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지요. 대감이 쓰러지기 전날 밤, 박참봉이 대감께 차를 올리던 그 찻잔. 아, 생각났소. 대감님이 쓰러지시던 날 밤에 박참봉 그자가 차를 올렸는데 그 찻잔가에 똑같은 노란 자국이 묻어 있었소. 박참봉. 그놈이, 그 죽일 놈이 대감님을 산채로 묻으려 한 거구먼. 돌쇠의 목소리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월서는 아버지의 낡은 고서적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이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돌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있다. 찾았어. 신봤다. 아니, 약방이니 약 봤다 그래야겠구먼. 돌쇠야, 여기 좀 보게나. 내 짐작이 딱 맞았어. 귀면사는 사람의 맥을 끊어놓는 독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겨우내 잠든 개구리처럼 숨을 아주 천천히 쉬게 만든단다. 돌쇠는 책에 적힌 글씨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비록 글을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대감님 댁마당을 쓸면서 몰래 익힌 글자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지요. 어이쿠, 정말이네. 그럼 대감님이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라 겨울잠 자는 개구리처럼 잠깐 잠이 드신 거란 말이오? 아이고, 월선 아가씨. 그럼 살릴 수 있단 말이오? 우리 대감님 다시 눈 뜨실 수 있는 거요.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독법이 있긴 해. 월선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자, 잘 들어봐. 해 뜨기 전 풀잎에 맺힌 맑은 이슬을 받아서 아주 귀한 사향이랑 잘 섞어 환약을 만들어야 해. 그걸 입안 깊숙이 넣어드리고 내가 가진 은침으로 혈 자리를 콕콕 찌르면 맥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럼 당장 만들어야지 않소. 돌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월선이 아이의 어깨를 눌러 앉혔지요. 진정해.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야. 돌쇠야,
마음 급한 건 알겠는데 앉아봐. 약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대감님이 어디 계시겠어? 이미 빈소관 속에 모셔져 있을 텐데. 박참봉 그 능구렁이 같은 놈이 보초를 세워놨을 거 아니냐. 우리가 거길 무슨 수로 들어가서 약을 먹이겠어. 돌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월선의 말이 옳았지요. 하지만 아이의 머릿속엔 대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자신을 거지 새끼라 부르지 않고 돌쇠라 불러주셨던 분. 추운 겨울날 몰래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건네주시던 분. 그분이 지금 관 속에서 숨을 헐떡이고 계실 텐데. 아가씨, 나는 못 참소. 남들이 나를 거지 새끼야, 저리 가라 하고 침뱉을 때 오직 대감님만이 나를 돌쇠야 하고 사람 대접해 주셨소. 추운 겨울에 배고파 죽을 뻔했을 때 몰래 뜨끈한 죽 사발 내주신 분도 대감님이란 말이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빈소로 들어가겠소. 돌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월선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어. 하지만 혼자 가진 않을 거야. 이놈아, 그 몸으로 혼자 가서 어쩌려고. 나도 같이 갈 테니 걱정 마라. 약은 내가 지어야 하고 침도 내가 놓아야 할 거 아니냐. 뭐시라 하셨소. 내가 함께 간다고 했잖아. 월선은 약장 깊숙한 곳에서 가느다란 침통을 꺼냈습니다. 불빛에 비치는 침들이 차갑게 빛났지요. 자, 이거 봐라. 이건 내 스승님이 물려주신 아주 신비한 은침이야. 급소를 찌르면 덩치 큰 산에도 맥을 못 추고 쓰러지게 만들지. 박참봉 부하들이 덤비면 내가 이놈으로 콕콕 찔러줄 테니까 걱정 마. 월선이 침통을 옷단추 속에 숨겨 넣었습니다. 빈소까지 가는 지름길을 알아. 아무도 모르는 길이지. 그게 어디요? 우리 약방 뒤편에 아주 오래된 수로가 있어. 예전에 홍수 났을 때 만든 물길인데 지금은 쓰는 사람이 없어서 쥐새끼들만 다니지. 그 길로 기어가면 대감댁 뒷마당까지 한 번에 닿을 수 있어. 돌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월선은 약방 뒤편으로 돌쇠를 이끌었지요. 가마솥이 놓인 곳 밑을 손으로 더듬더니 돌판 하나를 밀어냈습니다. 어둠 속으로 통하는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월선이 등잔을 들고 먼저 내려갔습니다. 돌쇠도 숨을 삼키며 뒤를 따랐지요. 계단을 한참 내려가니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물비린내가 코를 찔렀지요. 조심해,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여기가 예전부터 마을 물길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만 아는 비밀 통로지. 냄새는 좀 고약해도 박참봉 놈들 눈 피하기엔 이만한 길이 없어. 월선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허리를 굽힌 채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천장에선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발밑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요. 돌쇠는 걸으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대감님, 조금만 기다리시오. 제가 꼭 살려내겠소. 얼마나 걸었을까요? 위쪽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허, 에헤라디야. 술맛 좋다. 자, 한 잔 더 받게나. 아이고, 이번에도 내가 졌네. 이 사람아, 패를 그렇게 섞으면 어떡하나. 하하하. 상역군들이 술을 마시며 노는 소리였습니다. 저 위가 빈소 마당이야. 월선이 속삭였습니다. 돌쇠는 천장의 쇠창살 틈으로 위를 올려다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대감님이 누워 계신 관이었습니다. 아이의 가슴이 쿵쿵 뛰었지요.
돌쇠야, 지금 나가면 안 돼. 저놈들이 취해서 뻗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보초들이 꾸벅꾸벅 졸 때를 노려야 가장 안전하니까. 월선이 회중시계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삼경이 되려면 아직 한 식경은 더 기다려야 해. 그 전에 해독약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소? 돌쇠가 물었습니다. 월선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걱정 마, 환약은 벌써 다 빚어놨어. 우리 약방에 아주 귀한 사양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 자, 여기 봐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슬만 섞으면 끝이야. 내가 얼른 나가서 풀잎에 맺힌 이슬을 받아올 테니 너는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똥이 트기 전 이슬만 있으면 돼. 지금 나가서 받아올게. 내가 같이. 아니야. 너는 여기서 대감님 관을 잘 지키고 있어. 혹시라도 저 박참봉 놈들이 관을 딴 데로 옮기려고 하면 바로 신호를 보내야 해. 알겠지? 월선은 그렇게 말하곤 재빨리 통로를 따라 되돌아갔습니다. 돌쇠는 혼자 남아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관이 고요히 놓여 있었지요. 대감님, 제 말이 들리시오? 아이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박참봉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상역군들, 내일 아침 해 뜨자마자 바로 하관할 거니까 준비들 잘해.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땅속에 묻어버려야 뒤탈이 없을 테니까.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나리. 그리고 오늘 밤에 그 거지 새끼, 돌쇠인지 뭔지 하는 놈 반드시 잡아와. 그놈이 살아있으면 내 잠자리가 뒤숭숭해서 못 쓰겠어. 잡는 즉시 입을 막아버려야 해.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참봉의 발소리가 관 가까이로 다가왔지요. 대감나리, 평생 그렇게 대쪽같이 청렴하게 사시더니 결국 이 박서방 손바닥 안에서 노시다 가시는구려. 억울해도 어쩌겠소. 이게 다 세상 이치인 것을. 박참봉이 관을 손으로 탁탁 두드렸습니다. 나리가 그토록 아끼시던 이 옥패도 그 넓은 땅 문서도 이제 다 내 것이란 말이오. 나리 덕분에 내 팔자가 늘어지게 됐으니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해드리지. 잘 가시오, 대감 나리. 돌쇠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감님이 그토록 아끼시던 폐옥을 저 파렴치한 놈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선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돌쇠야, 여기 있다. 맑은 이슬을 듬뿍 받아왔어. 자, 이제 사향이랑 잘 섞어서 환약을 완성했으니 대감님만 드시면 끝이야. 그녀의 손에는 이슬이 가득 담긴 작은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월선은 재빨리 사향과 이슬을 섞어 환약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지요. 됐어. 이걸로 대감님을 살릴 수 있어. 월선이 환약을 천에 싸서 돌쇠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거 잘 챙겨. 내 품속 깊이 넣어두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대감님 목숨이 이 알약 하나에 달렸단 말이다. 알겠지? 돌쇠는 조심스럽게 약을 받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거요? 그래, 지금이야. 보초들이 술 취해서 골아떨어진 지금이 딱 기회라고. 자, 조심조심 올라가 보자. 두 사람은 쇠창살을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벌어졌지요. 월선이 먼저 올라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올라와. 돌쇠도 기어 올라갔습니다.
빈소 뒷마당이었습니다. 관이 코앞에 있었지요.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관에 다가갔습니다. 대감님, 이제 곧 살려드리겠습니다. 월선이 돌쇠의 손바닥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돌쇠야, 여기 내 손바닥 좀 펴봐. 날생자다. 우리는 오늘 대감님을 반드시 살려낼 거야. 겁먹지 말고 나만 믿어. 알겠지? 우린 해낼 수 있어. 월선이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삼경이 깊어지자 빈소 마당은 고요해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여꾼들은 처마 밑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고 보초를 서던 장정 둘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월선이 돌쇠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돌쇠야, 지금이다. 쥐새끼도 모르게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 발끝을 들고 내 뒤를 따르렴. 예, 아가씨. 아이고, 가슴이 방앗간 공이질 하듯 쿵쾅거려 죽겠구먼요.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관 뚜껑엔 커다란 못이 여러 개 박혀 있었지요. 돌쇠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걸 어쩐대요? 못이 쇠심줄처럼 단단하게 박혀서 꿈쩍도 안 하는데요. 억지로 힘쓰다간 꽝 소리가 나서 다 들킬 텐데 말이요. 월선은 품속에서 작은 쇠지레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소리 한 번만 나도 들킬 거야. 걱정 마라. 내가 연장 챙겨왔으니. 자, 이 쇠지레로 지렛대를 삼아 살살 들어 올려보자꾸나. 숨도 크게 쉬지 마라. 기익 소리 한 번이면 우리 목숨은 오늘로 끝이야. 그녀는 못 하나를 쇠지레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기 시작했지요. 못이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돌쇠도 옆에서 다른 못을 뽑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니 못이 조금씩 올라왔지요. 두 사람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못을 하나하나 빼냈습니다. 마지막 못을 뽑았을 때 월선은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 자, 하나 둘 하면 들어 올리는 거다. 하나, 둘. 두 사람이 함께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나무판이 천천히 열리며 관 안이 드러났지요. 수의를 입은 윤 대감이 눈을 감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대감님, 얼굴이 밀가루를 발라놓은 것처럼 허여멀건 하신 게 정말로 가신 줄 알았구먼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월선은 재빨리 대감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아주 미세하게 맥이 뛰는 것이 느껴졌지요. 아직이야. 숨줄기가 가늘지만 분명히 뛰고 있어. 돌쇠야, 넋 놓고 있지 말고 내 가방 좀 잡아라. 자, 은침 들어간다. 대감님, 제발 눈 좀 뜨셔요. 월선은 침통을 꺼내 불빛에 소독했습니다. 그리곤 대감의 손목과 발목, 목덜미의 혈 자리에 은침을 하나씩 꽂아 넣었지요. 환약을 주어. 돌쇠가 품속에서 환약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소. 이슬이랑 사양 섞어 만든 그 귀한 아량 말이오. 자, 여기요. 월선은 대감의 입을 벌려 환약을 혀 밑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해. 약이 몸에 퍼지려면. 그때였습니다. 윤 대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움직이셨어. 돌쇠가 속삭였습니다. 보쇼, 보쇼.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잖소. 아가씨, 대감님이 깨어나시려나 봐요.
대감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조금씩 눈이 떠졌지요. 희미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월선이 재빨리 대감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구하러 온 거예요. 대감님, 정신이 좀 드셔요? 접니다. 약방딸 월선이에요. 여기서 소리 내시면 박참봉 그놈들이 들이닥칩니다. 제 말 들리시면 눈을 깜빡여 보세요. 대감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이 손을 천천히 떼었지요. 돌쇠, 너냐? 대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 대감님. 소인입니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예, 대감님. 소인 돌쇠구먼요. 죽은 줄만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요. 그 독사 같은 박참봉 놈이 대감님을 죽이려 했단 말이오. 정신 좀 차려보셔요. 박참봉 그자가 대감님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었느니라.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그놈이 내 앞에서 웃고는 있었지만 속에는 구렁이를 키우고 있었다. 내 땅 문서를 홀랑 훔쳐가고 백성들 먹일 굴량미까지 빼돌린 걸 내가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단다. 박참봉 그자가 내 땅 문서를 훔쳐내고 굴량미를 빼돌렸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대감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던 중이었는데 저자가 먼저 손을 쓴 개로구나. 월선이 재빨리 물을 적신 천으로 대감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대감님, 지금 일어나셔서 박참봉을 고발하시지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대감님, 이제 기운 차리셨으니 당장 나가서 저 못된 놈의 멱살을 잡으시죠. 저놈을 관하로 끌고 가서 죗값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금은 안 된다. 왜 그러십니까? 돌쇠야,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단다. 저놈은 이미 조정에 있는 높은 양반들한테 돈을 뿌려서 손을 써놨어. 내가 지금 짠하고 나타나봤자 증거가 없으면 저놈들이 나를 미친 노인네로 몰아서 거꾸로 오게 가둘 게 뻔하단다. 저자는 조정의 높은 분들과도 결탁되어 있느니라. 내가 지금 살아났다 한들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내가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 대감의 목소리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지요. 그럼 어찌하시렵니까? 장부, 대나무 숲에 숨겨둔 장부를 찾아야 한다. 그것만 있으면 박참봉의 죄를 만천하에 밝힐 수 있느니라. 대나무 숲이라 하셨습니까? 내 사당 뒤편에 대나무 숲이 있지 않느냐? 거기 세 번째 돌무덤 밑바닥을 깊숙이 파보아라. 오동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가 묻혀 있을 게다. 그 안에 그놈의 죄를 다 적어놓은 장부가 들어있어. 사당 뒤편, 세 번째 돌무덤 밑에 오동나무 상자가 묻혀 있다. 그 안에 대감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붉은 인장이 찍힌 장부가 있느니라. 그것을 암행어사께 전해야 한다. 월선이 놀라 물었습니다. 예, 암행어사 날이라고요? 아니, 그럼 이미 어사 나리가 오고 계신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미 조정에 상소를 올렸느니라. 곧 어사가 이 마을에 도착할 것이다. 대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하관식 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가 직접 관뚜껑을 박차고 일어날 게다. 그놈이 가장 기세등등할 때 시신이 깨어나는 걸 보여줘야
죄를 낱낱이 밝힐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가장 확실한 복수야. 하관식. 하관식 때 내가 직접 관에서 일어나 박찬봉의 죄를 밝히겠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라. 하지만 너무 위험하십니다. 돌쇠가 외쳤습니다. 대감님,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그러다 정말 땅속에 묻히면 어쩌시려고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셔요. 대감이 돌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돌쇠야, 네가 가서 그 장부를 찾아오너라. 내 귀가 밝고 몸이 날쌔지 않느냐?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흙바닥 밑에서 썩었을 게다. 내 목숨과 이 나라의 정의가 내 손에 달렸어. 돌쇠야, 네가 장부를 찾아다오. 내 예리한 귀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로 땅속에 묻혔을 게다. 소인이 꼭 찾아오겠습니다. 돌쇠가 대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대감님, 걱정 마셔요. 이 돌쇠가 손톱이 빠지는 한이 있어도 그 오동나무 상자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요.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거기 빈소 안에 이상 없는지 다시 한번 훑어보고 와. 날이 깨서 장례 서두르라고 난리시니까. 빈소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라 하셨어. 박찬봉의 목소리였습니다. 월선과 돌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대감님, 다시 누우셔야 합니다. 월선이 속삭였습니다. 대감님, 빨리 누우셔요. 놈들이 옵니다. 돌쇠야, 빨리 이쪽으로 숨어.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관 안으로 몸을 누였습니다. 침은 그대로 두거라. 나중에 다시 뽑을 테니. 월선이 재빨리 관 뚜껑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못을 다시 박을 시간이 없었지요. 월선이 돌쇠를 끌고 대들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찬봉이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촛불을 들고 관 주위를 천천히 돌았지요. 이상하군. 뭔가 이상해. 분명히 밖에서 쥐새끼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인가? 박찬봉의 눈이 바닥을 훑었습니다. 젖은 흙 자국이 관 옆에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다녀갔어? 분명히. 아니, 이 신발 자국은 뭐야? 어떤 놈이 감히 여길 들어온 거야? 여봐라, 거기 누구 있느냐? 당장 나오지 못해. 박찬봉이 칼을 뽑아 들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월선은 품속의 마비침을 꺼내 들었지요. 박찬봉이 대들보 쪽으로 다가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월선이 침을 날렸습니다. 침이 박찬봉의 종아리를 스쳤지요. 박찬봉이 비틀거렸습니다. 아야야, 이게 뭐야? 아이고, 내 다리야. 다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저리고 힘이 빠지는 거야? 다리에 힘이 빠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이 관 쪽을 향했을 때였습니다. 관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관 안에서 소리 난 거 맞지? 대감님이 소리를 냈어. 아이고, 어머니 나 살려.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어. 박찬봉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귀신이다. 윤 대감이 살아났어.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기어나갔지요. 여봐라. 당장 학원 준비해. 해 뜨기 전이고 뭐고 상관없으니 당장 저 관을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어버려. 빨리 하란 말이다. 장례를 당장 치러. 해 뜨기 전에 관을 묻어버려. 박찬봉의 다급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와 월선은 대들보에서 내려왔습니다. 월선이 말했습니다.
돌쇠야, 큰일 났다. 저놈이 겁을 집어먹고 하관을 앞당기려 해. 시간이 없어. 내가 장부를 찾아오겠소. 그 사이 대감님을 부탁하오. 돌쇠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걱정 마셔요. 제가 번개처럼 다녀올 테니 아가씨는 여기서 대감님 곁을 지켜주셔요. 저놈들이 관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말이오. 혼자 가긴 위험해. 박찬봉의 부하들이 사방을 지키고 있을 텐데. 괜찮소. 나는 어둠 속에서 자란 놈이오.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건 자신 있소. 거지 생활 몇 년인데 이런 어둠쯤이야 식은 죽 먹기죠. 그림자처럼 쓱 갔다가 쓱 돌아올 테니 믿어보셔요. 돌쇠는 그렇게 말하곤 수로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대나무 숲을 향해 달리는 소년의 뒷모습 위로 먹구름이 달빛을 가렸습니다. 대나무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지요.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숨을 죽이며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돌무덤. 세 번째 돌무덤을 찾아야 해. 아이고, 사방이 깜깜해서 코앞도 안 보이네. 대감님이 말씀하신 그 세 번째 돌무덤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나, 둘. 그래,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 대감님, 조금만 기다리셔요. 이 돌쇠가 꼭 찾아낼 겁니다요. 아이는 바닥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지요. 첫 번째 돌무덤이 나타났습니다. 이끼가 잔뜩 낀 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곳을 지나쳐 더 깊숙이 들어갔지요. 두 번째 돌무덤도 보였습니다. 뒤에서 날아온 칼날이 돌쇠가 서 있던 대나무를 베어냈습니다. 대나무가 두 동강 나며 쓰러졌지요. 돌쇠는 재빨리 옆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거지 놈. 내 눈은 못 속인다. 내 놈이 감히 박찬봉 나리의 물건을 훔치려 들어. 오늘 여기서 내 놈 뼈다귀를 대나무 비료로 써주마. 깨서지 못할까. 어둠 속에서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박찬봉의 제일검이었지요. 내 놈이 그 거지 새끼로구나.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무사가 칼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칼날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칼이 돌쇠를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돌쇠는 바닥을 굴러 피했지요. 칼날이 땅을 파고들며 흙먼지가 튀었습니다. 이놈 봐라. 거지놈 치고 제법 잽싸게 구는구나. 하지만 내 칼날은 못 피한다. 이거나 받아라. 야. 무사가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돌쇠는 대나무 하나를 꺾어 무사의 다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에잇, 이거나 먹어라. 이 나쁜 놈아. 나 죽기 전엔 절대 못 잡을 거다. 무사가 대나무를 발로 차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돌쇠는 이미 옆으로 빠져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달리고 있었지요. 이놈, 서지 못할까. 무사가 뒤쫓아왔습니다. 칼을 휘둘러댈 때마다 대나무들이 우수수 쓰러졌습니다. 돌쇠는 쓰러진 대나무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달렸지요. 조금만 더. 저 앞에 세 번째 돌무덤이 보였습니다. 돌쇠가 돌무덤을 향해 달려갔을 때였습니다. 무사가 단검을 뽑아 던졌습니다. 단검이 돌쇠의 종아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다리야. 사람 살려. 나 죽네. 돌쇠가 비명을 삼키며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다리에서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무사가 다가오며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도망갈 데도 없지.
진작에 포기했으면 고통이라도 덜했을 것을. 자, 목을 길게 빼라. 한 번에 보내주마. 돌쇠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숲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흉측하게 생긴 놈아, 감히 우리 아가씨 심부름꾼을 괴롭히다니. 오늘 맛 좀 봐라. 얘들아, 저놈을 둘러싸라. 몽둥이 찜질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월선이 미리 준비해둔 약방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오는 것이었지요. 뭐야, 이놈들은. 무사가 당황하며 뒤돌아봤습니다. 장정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무사를 에워쌌습니다. 물러서지 못할까. 무사가 칼을 휘둘렀지만 장정들은 숫자가 많았지요. 돌쇠야, 걱정 말고 얼른 상자부터 찾아. 우리가 이놈을 꽉 붙잡고 있을게. 어서 가란 말이다. 월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주르륵 흘렀지만 아이는 돌무덤을 향해 기어갔지요. 손톱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님, 조금만 기다리셔요. 소인이 이 흙더미를 다 파헤쳐서라도 꼭 찾아낼 겁니다요. 아이고, 손톱이 다 빠지고 피가 나네. 그래도 멈출 순 없지. 영차, 영차.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대감님, 대감님을 위해서. 손톱이 하나둘 벗겨지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계속 팠습니다.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돌쇠가 더 세게 흙을 파헤쳤습니다. 묵직한 오동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상자를 들어올리니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붉은 인장이 찍힌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대감님, 장부가 여기 있습니다요. 아가씨, 제가 찾았소. 이제 대감님 살리러 가야지. 어서 가야 해.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뒤에서 무사와 장정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 잡개 같은 놈들,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다 베어버리겠다. 비켜라, 비켜. 무사의 고함 소리가 울렸습니다. 돌쇠는 상자를 꽉 안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아이는 비틀거리며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월선이 달려와 아이를 부축했습니다. 세상에, 돌쇠야, 다리가 이 꼴이 되도록. 상자는 찾은 거냐? 정말 장한 일을 했구나. 돌쇠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어사께 가야 해. 월선이 돌쇠의 다리를 천으로 급히 동염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돌쇠야. 어사 나리가 근처까지 오셨을 거야. 저 무사가 다시 쫓아오기 전에 빨리 움직이자. 두 사람은 마을 입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돌쇠는 상처난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품속의 장부를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대감님을 구할 수 있어.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말 위에 앉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가슴에는 암행어사의 마패가 걸려 있었지요. 저기요, 어사 나리. 월선이 소리쳤습니다. 어사가 말해서 내려왔습니다. 누구냐? 걔 누구냐? 한밤중에 말 앞길을 가로막는 무엄한 자가 누구인고. 윤대감님의 억울함을 밝힐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돌쇠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나리, 어사 나리 맞으시죠? 여기 좀 보셔요. 윤대감님이 목숨 걸고 지키신 장부입니다요. 박참봉 그 나쁜 놈이 백성들 곡식 가로채고 나리들한테
매물 바친 죄가 여기 낱낱이 적혀 있단 말이오. 어사가 상자를 받아 열어보았지요. 장부를 펼쳐보던 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령 사실이냐? 뭐라, 박참봉 그자가 감히 나라의 곳간을 제 주머니처럼 쓰고 조정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해. 이 장부가 정령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짓이로다. 여봐라, 당장 박참봉을 잡아들이고 그 일가를 포박하라. 한 놈도 놓쳐선 안 된다. 어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장 박참봉을 잡아들여라. 어사의 명에 따라 포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 순간 힘이 쭉 빠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월선이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돌쇠야, 정신 차려. 이제 다 됐어. 이제 살았단 말이야. 돌쇠가 희미하게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신 차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월선이 돌쇠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사가 다가와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특한 지고, 내 놈이 그 험한 대나무 숲에서 칼날을 피해 이걸 찾아왔단 말이냐? 장하구나, 정말 장해. 내 이 공을 잊지 않고 너에게 큰 상을 내리마. 상은 필요 없사옵니다. 그저 대감님을 살려주십시오. 돌쇠가 간신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나리 상은 필요 없습니다요. 제발 우리 대감님부터 살려주셔요. 지금 박참봉 그놈이 대감님을 산채로 묻으려고 공동묘지로 떠났단 말이오. 제발 서둘러 주셔요. 살려달라니 무슨 소리냐? 윤 대감은 이미. 아니옵니다. 대감님은 살아 계십니다. 월선이 급히 말했습니다. 나리, 박참봉 그 간악한 놈이 독초로 대감님을 가사 상태로 만든 것뿐입니다. 겉으로만 죽은 척 보일 뿐 아직 숨이 붙어 계시단 말이옵니다. 어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정령 사실이냐? 무엇이라, 산 사람을 산채로 묻으려 한단 말이냐?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여봐라, 전군 출동이다. 장지로 가는 길을 막고 윤 대감을 구하라. 어서 말을 달려라. 예, 나리. 지금 당장 빈소로 가셔야 합니다. 박참봉이 해 뜨기 전에 관을 묻으려 하고 있사옵니다. 어사가 재빨리 말에 올라탔습니다. 모두 나를 따르라. 장지로 가는 길을 막아라. 포졸들과 군사들이 일제히 말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은 돌쇠를 업고 그 뒤를 따랐지요. 돌쇠야, 조금만 참아. 이제 다 왔어. 어사 나리가 가셨으니 이제 대감님은 사신 거나 다름없어. 조금만 더 기운 내자. 알았지? 고맙소. 정말로. 돌쇠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아침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고 돌 때였습니다. 장지에는 벌써부터 상여꾼들이 모여들어 구덩이를 파고 있었지요. 더 깊이 파, 서둘러. 박참봉이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그 이상한 일.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어. 박참봉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지요. 날이 구덩이가 다 파졌습니다. 인부 하나가 보고했습니다. 박참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관은 이미 구덩이 옆에 놓여 있었지요. 밧줄을 걸어라. 당장 묻어야 한다. 상여꾼들이 관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관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지요. 박참봉은 그 모습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이제야 모든 게 내 것이로구나. 그가 삽을 들어 첫 흙을 떠올렸을 때였습니다. 멈추시오. 산 아래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찬봉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요. 저 멀리서 말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암행어사의 마패가 번쩍이고 있었지요. 저게 무슨... 박찬봉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말 위에는 상처를 동여맨 돌쇠가 월선의 부축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관을 묻지 마시오. 저 안에는 산 사람이 계시오. 돌쇠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박찬봉은 당황하며 상여꾼들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놈은 미친놈이오. 귀신씨 나라 까먹는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오. 하지만 상여꾼들은 이미 밧줄을 놓고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지요. 어사가 말해서 내려왔습니다. 박찬봉, 내 놈의 죄를 이제 만천하에 밝히겠노라.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박찬봉이 버둥거렸습니다. 어사가 품에서 장부를 꺼내 펼쳐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내 놈이 굴량미를 빼돌리고 매물을 바친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느니라. 주변의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박찬봉이 그런 짓을. 대감님을 그토록 섬기는 척하더니. 박찬봉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건 누명이요. 누가 나를 모함하려. 입 닥쳐라. 어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 장부에는 내 놈의 손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다. 어찌 발뺌을 하느냐. 박찬봉은 땀을 뻘뻘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 관 위로 올라섰지요. 이것은 내 가문의 장례요. 누구도 손댈 수 없소. 박찬봉이 관 뚜껑을 두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 관을 열면 대역 주인이 되는 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 뚜껑이 아래에서부터 솟구쳐 올랐지요. 박찬봉의 발이 붕 떴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박찬봉이 진흙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관 뚜껑이 종이장처럼 찢어져 나가며 사방으로 날아갔지요. 자욱한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수의를 입은 윤 대감이 관 속에서 일어섰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대감님이 살아나셨어.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곧 무릎을 꿇기 시작했지요. 윤 대감은 월선의 부축을 받으며 관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서슬퍼렇게 빛났습니다. 구덩이 속에서 박찬봉이 허우적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죽었어야 할 텐데. 분명히 죽었어야. 그는 대감의 그림자를 보고는 거품을 물며 웃기 시작했지요. 하하하.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어. 윤 대감이 구덩이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로 박찬봉의 가슴을 짓눌렀지요. 박아무개. 내 놈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은 다 알고 있느니라. 대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사나리 이자의 죄목을 낭독하시오. 어사가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박아무개는 굴량미 3,000석을 빼돌렸으며 낭독이 시작될 때마다 백성들의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조정의 관리 5명에게 뇌물을 바쳤으며 윤 대감을 독살하려 귀면산을 사용했으며 대감의 땅 문서와 폐옥을 훔쳤으며 죄목이 하나씩 낭독될 때마다
박찬봉은 흘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살려만 주시오. 윤대감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자를 당장 결박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박찬봉을 굴비 엮듯 묶었지요. 이 모든 것은 거지 새끼 때문이야. 그놈만 없었다면. 박찬봉이 돌쇠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윤대감이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꽉 잡았지요. 돌쇠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녕 이 땅 속에 묻혔을 게다. 소인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윤대감도 눈시울을 붉혔지요. 내 용기와 충심을 내 어찌 잊겠느냐. 월선이 대감에게 맑은 물을 건넸습니다. 대감님, 몸에 남은 독을 씻어내셔야 합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둘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덩이 소년이야. 저 아이가 대감님을 살렸어. 우리가 돌멩이를 던졌었는데. 백성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요. 어사가 명을 내렸습니다. 박찬봉과 공모한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도망치던 관리들이 하나둘 붙잡혀 왔지요. 윤대감은 박찬봉이 섰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인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일로 깨달았노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감의 목소리가 장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낱 거지라 무시받던 아이가 나라의 정의를 세웠느니라. 백성들이 일제히 돌쇠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산마루를 넘어 장지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감돌던 무덤가는 이제 정의가 승리한 곳으로 변했지요. 돌쇠는 대감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쫓기는 거지가 아닌 당당한 증인으로서 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장지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대감님이 정령 살아나셨다면서요? 박찬봉이 독을 탔다던데. 거지 소년이 대감님을 구했다지 않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산 아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윤대감은 월선이 내민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사 상태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몸은 여전히 허약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지요. 백성들이여. 대감이 입을 열자 모든 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하노라. 대감이 구덩이 속에 박찬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찬봉은 흙투성이가 된 채 떨고 있었지요. 박찬봉, 너는 나를 30년이나 섬겼느니라. 그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아느냐? 네, 대감님.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제발, 입 닥쳐라. 대감의 호통에 박찬봉이 움찔했습니다. 너는 내 신뢰를 배신하고 백성의 곡식을 훔쳤으며 나라의 군량미를 빼돌렸느니라.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지요. 그것도 모자라 너는 독초로 나를 죽이려 했구나. 살아있는 사람을 관해 널어 땅속에 묻으려 했어.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런 못된 짓을. 30년을 섬기고도 그럴 수가. 어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대감, 이제 이자의 처벌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어사가 장부를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박참봉과 결탁한 관리들의 명단이 있소이다. 어사가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관리들이 하나씩 끌려 나왔습니다. 모두 굴비 엮듯 묶여 무릎을 꿇었지요. 너희는 백성의 피땀을 빼앗고 나라의 곡식을 훔쳤느니라. 어사의 목소리가 장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자들을 당장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문에 회부하라. 포졸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박참봉도 구덩이에서 끌려 나와 다른 관리들과 함께 묶였지요. 이게 다 거지 새끼 때문이야. 박참봉이 돌쇠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내 놈만 없었다면. 윤대감이 박참봉 앞에 섰습니다. 틀렸다, 박참봉. 이 모든 것은 내 욕심 때문이니라. 대감이 품에서 패옥을 꺼냈습니다. 박참봉의 허리춤에서 빼앗은 것이었지요. 이 패옥은 선대 임금께서 내 아버지께 하사하신 것이다. 너는 이것마저 탐냈구나. 대감이 패옥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패옥이 박참봉의 발 앞에 떨어졌지요. 이제 네가 탐낸 그 모든 것이 재가 되어 사라질 것이니라. 어사가 명을 내렸습니다. 박참봉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가옥은 불태워라.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제발. 박참봉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끌고 가기 시작했지요. 복수하겠어. 반드시 복수하고 말 테다. 박참봉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윤대감은 돌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상처난 다리를 질질 끌며 서 있었지요. 돌쇠야. 예, 대감님. 너는 오늘 나라의 정의를 세웠느니라. 이 은혜를 내 어찌 갚겠느냐. 소인은 그저. 돌쇠의 목이 메었습니다. 대감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양자가 되거라. 윤씨 문중의 일원으로 말이다. 양자라 하셨습니까?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 너는 이제 거지가 아니라 양반가의 아들이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복 받았네. 거지에서 양반 도련님이 되다니. 월선도 눈시울을 붉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도 새로 지어주마. 오늘부터 너는 윤호라 불릴 것이니라. 돌쇠가 자신의 새 이름을 조심스럽게 되뇌었습니다. 호랑이 호자다. 네가 오늘 보여준 용맹함을 기리고자 하노라. 대감이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아니 이제는 윤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지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사가 다가와 윤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일을 해냈구나. 장차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되리라. 소인은 그저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내가 조정에 내 공을 보고하겠노라. 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대감은 백성들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잊지 마시오. 대감의 목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오. 누더기를 입었다 한들 그 속에 진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소.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정의는 땅속에 묻혔을 것이오.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짓밟았을 것이오. 대감이 윤호를 백성들에게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꾸었소이다. 백성들이 일제히 윤호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복덩이 도련님,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윤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돌멩이를 던지던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윤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윤호. 고맙소, 월선. 아니, 월선 낭자. 윤호가 어색하게 말을 고쳤습니다. 이제 자신도 양반이 되었으니 말투를 바꿔야 했지요. 월선이 웃었습니다. 천천히 배워가면 돼. 내가 도와줄게. 정말 꿈만 같소. 윤호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더럽고 거친 손이었지만 이제 그 손에는 희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장지에는 이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지요. 죽음의 땅이었던 그곳은 이제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윤대감과 윤호는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호야. 예, 아버님. 처음으로 아버님이라 부르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라. 네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단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좋다.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좀 더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 보자꾸나. 대감이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대감의 저택 대문에는 조정에서 하사한 현판이 새로 걸렸지요. 충신효제. 금빛으로 빛나는 네 글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대문 앞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현판을 올려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대감님이 임금님께 직접 표창을 받으셨다지. 그럼 박찬봉의 역모를 막아냈다고 하셨대. 사랑채에서는 윤호가 훈장 앞에 단정히 앉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맹자를 읽어보거라. 백발의 훈장이 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니에지는 윤호가 또박또박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품속에 작은 약초 주머니를 차고 다녔지요. 월선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잘 읽었다. 하지만 뜻을 아느냐? 예, 선생님. 사람이 지켜야 할 4가지 덕목이옵니다. 그렇지. 너는 이미 그것을 몸소 실천했느니라. 훈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글자를 겨우 아는 수준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사서삼경을 읽기 시작했으니 기특한 노릇이었지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꾸나. 가서 대감님께 문안을 드려라. 예, 선생님. 윤호가 일어나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마루로 향했습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요. 도련님, 안녕하십니까? 하인 하나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도련님이란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지요. 그래, 수고들 많네. 대청마루에는 윤대감이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문안 여쭙습니다. 오, 윤호로구나. 오늘 공부는 잘 되었느냐? 예, 맹자를 배웠습니다. 그래, 어디 내게 한 구절 들려다오. 윤호가 배운 내용을 또박또박 읊었습니다. 대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했다. 이제 제법 선비 같구나. 그때 하인 하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감님, 장터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월선 낭자가 부르신답니다. 월선이? 윤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다녀오너라. 하지만 해지기 전에 꼭 돌아와야 한다. 예, 아버님. 윤호가 재빨리 신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싱싱한 무사시오. 명태 한 손에 다디냥.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지요. 윤호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월선의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약방 앞에는 가난한 백성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월선 낭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가 나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며 나왔습니다. 윤호가 안으로 들어가자 월선이 약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윤호. 부르셨다면서요? 응. 오늘 특별한 환자가 올 거야. 특별한 환자요? 바로 그때 밖에서 마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이 한 사람을 부축해 내렸습니다. 넝마 옷을 입고 수척해진 그 사람은 박찬봉이었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자가 왜 유배지로 가는 길에 병이 들었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월선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찬봉이 약방 안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호를 보자 고개를 푹 숙였지요. 도련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전 그토록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월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찬봉이 자리에 앉자 월선은 그의 맥을 짚어보았지요. 기력이 많이 떨어졌네요.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고맙소. 박찬봉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선이 약재를 다리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박찬봉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던가. 하지만 지금 눈앞의 박찬봉은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윤호 도련님. 박찬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과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요. 박찬봉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의 용기를, 정의로운 마음을 소인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윤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찬봉. 예, 도련님. 제가 당신을 막은 건 복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다만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박찬봉이 고개를 들어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배지에 가거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사십시오.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박찬봉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절을 올렸습니다. 월선이 다 달인 약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드시고 가세요. 박찬봉이 떨리는 손으로 약그릇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그는 약을 다 마시고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지요. 마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는 한참 동안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월선이 물었습니다. 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택했으니까 그래. 월선이 윤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두 사람은 약방을 나와 장터를 걸었습니다. 윤호 도련님. 복덩이 도련님이시다.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들이 윤호를 보며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지요.
내가 윤호 도련님이야. 멈추시오. 관 속에 사람이 있소. 나는 박찬봉이다. 으악, 귀신이다.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윤호도 따라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는 소리꾼이 북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오, 들어보시오. 거지 소년이 관을 열고 대감을 살렸네. 외나무 다리 위에서 상여를 막았고 목숨 걸고 장부를 찾았다네. 구경꾼들이 둥글게 모여 소리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노래가 되다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저택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월선 낭자,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내일도 약방에 들를 거지. 예, 배워야 할 게 많으니까요. 윤호는 약초와 의술도 월선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돕는 관리가 되려면 의술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윤호는 옛날 자신이 구걸하던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다른 거지 아이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호는 품속에서 동전 몇 냥을 꺼내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 먹거라.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윤호는 옛날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지요. 저택에 도착하니 대감이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그래. 오늘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단다. 대감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윤호가 평소 아끼던 패옥이었습니다. 이제 이 패옥은 내 것이니라. 윤씨 가문의 적장자에게 전해지는 것이란다. 아버님. 윤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이미 이 집안의 기둥이 되었느니라. 장차 나라의 큰 법관이 되어 백성을 돌보거라.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윤호가 패옥을 받아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방 안에서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촛불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지요. 아이는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평온했고 백성들은 편히 잠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정의가 이긴다는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렸지요. 윤호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대나무 숲이 보였습니다. 한 달 전 목숨을 걸고 장부를 찾아 헤매던 그곳. 이제는 평화롭게 달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거지가 아니야. 윤씨 가문의 윤호. 호랑이처럼 용맹한 사람. 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글도 더 익혀야 하고 법도 배워야 했지요. 하지만 윤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감님이 계시고 월선이 있고 백성들이 있었으니까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또박또박 글자를 써 내려갔지요. 정의는 언제나 이긴다. 촛불이 마지막 빛을 내뿜으며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조선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를 향해.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향해 윤호가 힘차게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전설이 된 야담의 마지막 장이 닫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윤호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낱 거지 소년이 용기 하나로 대감을 살리고 나라의 정의를 세운 이야기였지요. 세상은 때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법이지요. 윤호처럼 말입니다. 누더기를 걸쳤어도 그 안에는 진주 같은 용기가 있었고 배고픔 속에서도 정의로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손길 하나가, 용기 있는 외침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